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명사진의 첫걸음이라는 강의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명의 종류, 그것의 간략한 설명, 그리고 조명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형광등이나 백열등, 그리고 태양의 빛이죠. 자연광이 있고 상업용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순간광과 지속광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순간광은 스트로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셔터가 눌릴 때 동족이라는 신호 감지 장치로 신호가 들어가고 이것을 다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순간광에 전달해서 짧은 시간에 빛이 터지게 하는 조명입니다. 그럼 사진이 찍힐 때 사람이나 제품에 빛이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보는 쨍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사진 촬영용 조명인데 인터넷으로 이걸 구매하면 배경지랑 소프트박스가 제공되는 조명 2개 혹은 3개 세트를 함께 판매합니다. 장점은 같은 출력의 지속광 대비 저렴하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다. 수리비용도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광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떻게 상품에 적용되는지 그 활용을 보기 위해 모델링 램프는 켜거나 끌 수 있는데 지속광이긴 하지만 별도의 램프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이 약하고 백열전구나 할로겐 램프를 사용해서 영상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광은 필름 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LED 조명을 누구나 사용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방송 혹은 영화 촬영에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순간광은 필요한 순간에만 약 5600켈빈의 빛이 나오는데 지속광은 계속 피사체의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일반 조명기구 같은 거예요. 장점은 이와 같고 단점은 반대로 순간광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다. 전력 소비가 높다.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조금 비쌀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건 두 가지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보헤인스 마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을 단순히 빛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원하는 빛을 내기 위해서 조명기구의 앞에 액세서리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헤인스 마운트는 가장 대표적인 규격으로 소프트박스나 뷰티 디시는 물론 컬러 필터, 프레넬 렌즈, 스누트, 광학식 스누트, 리플렉터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 수 있습니다. 순간광 같은 경우 하이 아마추어용은 거의 다 보헤인스 마운트를 사용하지만 지속광의 경우는 면발광 제품이나 별도의 규격을 사용하는 조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신 다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조명을 이용한 촬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라이팅을 미리 세팅하고 다른 한 개로 사진의 컨트라스트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조명은 밝기 조절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반사판으로 대체를 하고 백라이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박스는 부드러운 빛을 내지만 빛이 멀어지면 그 부드러움은 감소합니다. 소프트박스의 부드러운 빛이 사물에 그대로 반사되지 않고 이미 투과된 빛만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가깝게 가면 소프트박스의 디퓨저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그대로 사물에 닿고 바로 반사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빛을 갖게 됩니다. 멀리 두고 광량을 높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건이 되는 한 소프트박스는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속광을 이용한 촬영은 좀 더 쉬운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박스를 아예 쓰지 않고 촬영해도 그 느낌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는데 너무 가깝게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신 마네킹은 소프트박스보다 큰 물체이기 때문에
빛이 아래와 위에 일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가까우면 좋지만 가까워서 일정하게 빛을 전달할 수 없다면 안 됩니다. 꼭 눈으로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바닥에 눕기 컷을 찍을 때에는 좌측 상단에 메인 라이트를 배치하고 하부 측면에서 반사판 혹은 다른 조명을 보조광으로 활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내 눈! 반사라는 것이 아래, 위 모두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제품을 약간 띄어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라면 흰 배경지 혹은 검정 배경지에 놓고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대한 소프트박스를 제품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조명이 아니라 그냥 밝은 그라데이션처럼 보이게 촬영하면 됩니다. 반사체에 불필요한 디테일이 들어간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형광등 불빛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춰지는 게 없도록 준비한 후에 촬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리입니다. 요리 음식의 경우에는 백라이팅이 중요한데요. 반사되는 빛이 식재료의 질감을 살려주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팅은 원라이팅으로도 가능하지만 측면에서 살짝 빛을 내주면 요리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반사판을 사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강의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모두 납득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라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찍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정말 모르겠다. 난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따라하고 싶었던 사진과 직접 촬영해 본 사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동일 상품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만 할 거예요. 제품을 보내주시면 또 그것대로 직접 촬영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컨텐츠로 만들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게 필요한 사진 영상 만들기,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활용 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있다면요. 감사합니다.